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 설계 혹은 6주차 시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를 충실히 해 오시면 하수 처리 시설, 환경시설 중에서 특히 하수 처리 시설의 용량과 처리 공정,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특히 주처리 공정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에서 내가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자들, 하수 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하수 처리장 유입수의 보화량 또는 유입수의 수질,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방류수 수질 기준까지도 세웠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럼 실제로 하수 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들어가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이 잡혀서 유입 수질과 방류 수질이 설정이 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공법을 내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공법의 실질적인 크기들, 그 공법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물의 크기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들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한 기준들을 잡아줘야 되겠죠.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 공정마다 들어오는 수질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최종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질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를 수치화해 줘야 되고 그 수치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인 설계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치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물질 수지라는 것인데 오늘은 그 물질 수지의 개념과 어떻게 물질 수지를 작성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물질 수지 작성법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 PC실에서 조금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 수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매스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매트리얼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의는 어떤 시스템, 어떤 한 개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유입과 유출량을 비교하여서 내부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수지입니다. 즉 물질의 유입, 유출을 비교해서 내부에 축적되는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물질 수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결국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즉 외부로부터 어떤 시스템에 유입되는 물질의 질량과 그 시스템 밖으로 유출되는 물질의 질량 사이의 차이에는 그 시스템 내부에서 축적되거나 또는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소멸되는 물질의 질량과 같다. 복잡하게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걔네 축적되는 양은 유입되는 양에서 나가는 양 빼주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응에 의한 양 이렇게 해주면 축적되는 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물질 수지를 정의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한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시스템은 이제 개방 시스템 또는 폐쇄 시스템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는 플루 시스템 즉 흐름이 있는 시스템 또는 흐름이 없는 배치 시스템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개방 시스템이나 흐름 시스템은 경계를 통해서 물질 이동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죠. 개방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 형태고요. 폐쇄 시스템 또는 회분 시스템은 그 경계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없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탱크 내에 어떤 오염 물질이 들어있고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는 거고 이 개방이나 흐름계는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있고 여기 또 리액션이 있다는 거죠. 리액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폐쇄는 들어오는 게 없고 리액션만 있는 거죠.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리액션만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폐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을 구별해 보면 회분식 공정이라고 해서 우리 배치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요. 반회분식 공정이라고 해서 세미 배치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회분식 공정은 회분계, 즉 어떤 시스템 내로 모든 물질들이 들어온 이후에 반응이 다 종료가 돼서 종료된 다음에 이 물질을 배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집어넣는 그리고 배출하는 그 과정을 빼고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어떤 물질의 유입 유출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회분식이라고 하는 건
일부 유입이 있어서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추가적으로 유입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반회분식 또는 추가적으로 유출이 있는 경우를 반회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속 공정은 그냥 어떤 리액션이 있는 개에서 계속적으로 물질이 들어오고 나오는 이런 흐름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연속 공정, 그리고 여기서는 리액션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연속 공정인데 연속 공정에는 이제 두 가지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 상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스테디 스테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공정 변수들, 온도나 부피나 유속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 또는 농도, 우리가 하수나든지 환경에서는 농도가 되겠죠. 농도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요.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비정상 상태는 unsteady state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공정 변수가 변화하는 상태를 unsteady st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하수 처리장의 경우에는 이런 회분계를 잘 사용하지 않고 세미 배치 방식이나 또는 연속 공정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은 연속 공정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은 연속 공정에 해당되고, 물질 수지는 또 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속 공정의 정상 상태가 대부분 기본 공정을 설계를 하셨을 거고, 만약에 회분식 공정을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하겠다고 하면 조금 설계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를 살펴보면, 즉 정상 상태는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죠. 들어오는 연속 흐름에서 정상 상태는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W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있는 거죠. Q는 우리가 유량, C는 농도라고 하면 Q 곱하기 C 하면 매스가 나오겠죠. 질량이 나오겠죠. 이게 질량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자, 들어오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이 있고, 또 여기서 또 들어오는 질량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서 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는 뭐냐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지는 거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아지는 게 정상 상태 흐름입니다. 즉 들어오는 거 QICI 더하기 QWCW는 QMCM으로 표시되는 게 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입니다. 비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는 흐름과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가 비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입니다. 보통 이제 사실은 이 비정상 상태에서는 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서는 반응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비정상 상태 물질 수지, 앞쪽에서 제가 정상 상태라고 설명했던 거 조금 오류가 있고 비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전체 하수 처리 시스템 하나를 놓고 보면 일정하게 수질이 나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정상 상태가 되겠지만, 하나 단위 공정에서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의 물질 수지가 되겠습니다. 흐름과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스템에서 비정상 상태 물질 수지는 이 시스템 내에서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게 있고 유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내에서는 어떤 반응에서 소모되는 게 있을 거고, 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물질 수지는 축적량, 이 개 내에 축적되는, 시스템 내에 축적되는 양은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뺀 만큼이 일단 남을 것이고, 그 중에서 또 반응에 의해서 감소되는 양을 또 빼줘야 될 것이고, 또 더불어서 반응에 의해서 증가되는 양을 더해주는 것, 이게 축적량이 되겠죠. 즉 단위 시간당 D의 MA, 물질의 매스의 변동은 들어오는 매스에서 나가는 매스를 빼주고,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걸 더해주고 반응에 의해서 소비된 걸 빼준다, 이렇게 미분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적분 형태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비정상 상태 물질 수지 중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축적량은 유입량 마이너스 유출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DT분의 D의 MA는 반응이 유입되는 매스에서 나가는 매스로 축적할 수 있다. 그리고 반응만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비정상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반응만 일어나는 상태는 축적량은 생성량과 소비량이 되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없고 생성량에서 소비량을 빼주는 게 반응만 일어나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 수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떤지 보면, 보통은 간단하게 플로우 시트, 이제 공정도를 그리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가 하수처리 공정을 어떤 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걸 주처리 공정으로 해서 전처리, 후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공정을 전체적으로 선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전처리, 그 다음에 생물 처리, 3차 처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공정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그 공정도 내에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해당하는 공정, 단위 공정 위에 표시를 하죠. 뭐 하수 처리장 같으면 이제 유량이나 농도, 그 다음에 그 각 오염물질 항목, 이런 것들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BOD, 뭐 COD, TOC, SS,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의 각각의 농도, 알고 있는 농도들이 있다면 넣어주는 거죠. 알고 있는 농도는 대부분 유입 농도와 배출 허용 농도, 배출 기준, 그 두 가지밖에 없겠죠. 배출. 나머지는 단위 공정에서 제거를 해서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반응이 있으면 반응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계산의 기준을 설정을 해줍니다. 즉 A 공정에서 B 공정 넘어갈 때 BOD는 얼마가 제거된다. 그런 계산 기준, 제거율이 몇 퍼센트가 된다. 물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 물질량이 남는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하면 이런 비정상 상태에서는 또 시간 같은 경우를 기록해 주는데, 보통은 우리는 이 매스를 많이 기록을 해줍니다. 물질량을. 그리고 각 성분의 수지식을 세우고 풀어냅니다. 풀어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죠. 먼저 MLE 공정인데 간단하게 공정도를 그립니다. 하수가 들어오면 침사지와 유입 펌프장을 거쳐서 1차 침전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차 침전지에 들어와서 침전 슬러지는 혼합 슬러지로 하고, 침전지 상등수만 생물 반응조, 여기서는 MLE 공정을 했습니다. 질소 제거죠. AO로 된 MLE 공정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생물 반응조에서 생물 반응을 거치고 난 다음, 여기는 응집제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L2 뭐 PAC라든지 알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생물 반응조 후단에 집어넣어서 인을 추가적으로 제거해 주겠다. 별도의 인 처리 시설이나 고도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물 반응조에 응집조를 집어넣어서 인을 추가로 제거해 주겠다라고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침전지에서 침전시키고, 이 침전지의 상등수를 처리수로 내보내겠다.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뭐 필요하면 여기에 소독조가 들어갈 것이고요. 소독조에 또 어떤 약품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자, 이렇게 메인 공정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1차 먼저 침사지나 유입 펌프장에서 뭔가 슬러지가 나오겠죠. 또 1차 침전지 하부에서 가라앉아 있는 슬러지들이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슬러지들을 바로 처리를 못하니까 슬러지를 혼합하는 혼합 저류조로 보내주고, 또 2차 침전지에서 잉여 슬러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혼합 슬러지 저류조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걸 원심 농축기로 농축을 시키면 슬러지 농도가 높아지고 물이 조금 더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슬러지는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물은 다시 침사지 전단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반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류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농축된 슬러지가 소화조로 들어와서 소화조에서 소화가 되면 소화된 소화조 상부액은 다시 침사지로 들어오는 반류수가 또 형성이 되고요. 소화되지 않은 나머지 찌꺼기들은 이제 탈수를 해서 탈수하는 양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탈수된 고용물은 케이크로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탈수하고 남는 탈수액은 또다시 반류수로 이렇게 침사지 전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하수처리 공정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공정을 선정을 해서 공정도를 그립니다. 공정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 공정도에 내가 약품이 들어간다. 가령 여기에 메탄올이 들어간다. 그럼 메탄올도 표시를 해줍니다. 메탄올이 들어간다. 그리고 뭐 여기에 소독제가 만약에 들어간다. 한번 소독제도 표시를 해줍니다. 소독제에서 이제 얼마가 들어간다를 넣어주겠죠. 나중에 계산을 해서. 그럼 또 만약에 내가 질산화가 일어나니까 pH가 떨어지니까 pH를 올려주기 위해서 NaOH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또 집어넣는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플로우 시트가 그려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기입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값은 유입수질이죠. 그래서 유입수질을 잡습니다. 여기는 보면 유량은 27,000톤이고 BOD는 297로 설계가 됐습니다. 유입 BOD가. 그리고 COD는 264로 돼 있고 SS 297, TN이 총인이 60.5, 그 다음에 총질수가 60.5, 총인이 7.7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는 값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매스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는 유량 곱하기 농도를 하게 되면 하루 들어오는 질량이 나오죠. 결국은 이걸로 계산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질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기존에 알고 있는 값이죠. 알고 있는 값에서 침사지를 거쳤습니다. 침사지를 거치면서 침사지 쪽에 보면 제일 먼저 일단 이 부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는 아직 처음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합니다. 이 공간을. 요 공정만 먼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발생되는 양을 여기에 더해주죠. 추가로 나중에 더해주게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걸, 즉 이 양을, 이 각각의 항목들을 1차 침전지까지 침사지나 유입펌프장을 거쳐서 1차 침전지로 들어오겠죠. 이게 1차 침전지 유입수, 즉 침사지 유입펌프장에서 나온 유출수가 되겠죠. 거기서 BOD가 뭐 떨어지거나 증가하거나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유입 원수에다가 반류수, 여기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반류수를 먼저 무시합니다. 나중에 더해줍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이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더해주는데, 그래서 그 더해주는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 양이 증가한다 그러면 농도가 증가하겠죠. 농도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양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1차 침전지를 거치면 1차 침전지를 거치면서 뭐가 됩니까? 생물 반응적으로 들어오는 유입수, 상승수가 유입수가 되겠죠. 그 유입수의 양이 나오게 되고 1차 침전지 하부에 슬러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슬러지가 나오면 그 슬러지 우리가 생슬러지라고, 그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자, 이건 어떻게 잡냐면 1차 침전지에서 제거율을 선정을 해줍니다. BOD의 제거율은 몇 퍼센트고 COD의 제거율은 몇 퍼센트, 뭐 SS는 몇 퍼센트, TN은 몇 퍼센트 이렇게 적어주죠. 이 제거되는 율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여기 이 질량, 즉 1차 침전지로 들어오는 질량에서 각각의 제거율을 빼고 남은 것들이 요게 되겠죠. 자, 이게 1번,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면 3번은 1 빼기 2, 각 항목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생슬러지 양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제 생슬러지 양이 몇 킬로, 특히 이제 SS를 가지고 많이 설계를 합니다. 슬러지는 SS 양이 뭐 여기 보면 6,000kg 정도 하루에, 아니 킬로그램 단위로 6,000kg 정도 발생된다, 이렇게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슬러지가 어디로 가죠? 혼합 슬러지로 들어오겠죠. 일단 한번 들어올 것이고, 다시 생물 반응적 유입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침전지 유출수가 나와야 되겠죠. 생물 반응이 끝나면. 그래서 2차 침전지 유출수, 여기서 이제 소독까지 다 감안해서 2차 침전지 유출수가 최종 처리수라고 한다 그러면 2차 침전지 유출수는 BOD가 10이다. SS가 40이다. SS가 10이다. 그다음 TN은 20이다. TP는 2다. 이게 이제 방류 목표 수질이 되겠죠. 방류 수질.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화된 수질을 선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방류 수질을 맞춰주기 위한 제거 효율이 산정이 되겠죠. 이 제거 효율을 가지고 이 질량에서 이 제거율로 제거시키고 남은 양을 기록을 하고 이 양을 유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생물 반응조에서 이 원수를 가지고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반응이 일어나서 반응에서 뭐가 되냐면 오염물질은 농도가 낮아질 겁니다. 즉 감소될 것이고, 부유물질 SS는 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즉 미생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날 건데, 그 반응에 의해서 뭔가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침전지에서 잉여 슬러지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잉여 슬러지를 계산을 합니다. 즉 미생물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 잉여 슬러지는 이 반응을 통해서 늘어나는 미생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생물의 양이 얼마고
그 침전지 하부의 잉여 슬러지의 농도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죠. 기록이 되지고 BOD가 얼마다, COD가 얼마다, TN은 얼마다, TP는 얼마다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 그럼 이 잉여 슬러지와 생 슬러지를 합쳐서 혼합 슬러지가 되겠죠. 그래서 혼합 슬러지는 246톤에 605톤이니까 대략 한 840톤 되겠죠. 이게 들어오고 이 부하들을 서로 더해준 부하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혼합 슬러지에서 원심 농축기를 이용해서 농축을 시키면 농축된 슬러지 즉 800톤이 245톤으로 줄어들고 그 나머지는 여액으로 해서 농축 여액이 발생합니다. 600톤이 농축 여액으로 발생하고 이것은 다시 이 침사지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심 농축 슬러지 245톤이 나온 걸 자, 소화 슬러지 소화조로 들어가면 소화조 상등수로 소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처리 효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처리 효율인데 소화조에서 245톤, 246톤이 들어와서 BOD는 뭐 지금 4,500kg가 예를 들면은 BOD 같은 경우 소화 슬러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뭐 BOD 회수율이 SS는 이만큼 회수될 것이다. 그리고 BOD는 이렇게 감소가 될 것이다. 가스 발생량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소화조에서 소화를 시키면 소화조 상등액의 BOD 농도가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된 그 상등액도 또 이 반류수로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소화된 액의 하부의 소화 슬러지를 탈수를 할 건데 소화 슬러지가 탈수되면 탈수 케이크 형성이 됩니다. 즉 SS가 가령 예를 들면 4,000kg였는데 이 중에서 80%, 95%, 4,000kg의 95%, 3,800kg가 탈수가 돼서 찌꺼기로 나온다. 그리고 그 함수율은 얼마고? 그럼 탈수 케이크의 부피는 이만큼이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예요? 82톤에서 19.4톤을 뺀 62톤의 탈리액이 생기겠죠. 그럼 생겨진 이 62톤의 탈리액과 163톤의 소화상등수, 그 다음에 원심 농축액 600톤 합친 829톤의 반류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각각의 부하량들, BOD 부하량을 또 다 더해주죠. 그리고 뭐 SS의 부하량, COD의 부하량을 다 더해줍니다. 자, 그게 이제 각 부하량이 나와서 이것들이 다시 원수랑 합쳐져서 이걸로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주 생물 처리 공정과 잉여 슬러지, 생 슬러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나중에 다 계산해서 나온 합을 다시 여기다 더해주는 거죠. 한 번 더 계산이 한 번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원회로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값을 더해줍니다.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걸 작성할 때는 우리가 엑셀에서 보면 시트에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수식 옵션을 보면 반복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반복 계산 100회 내지는 뭐 200회, 300회 반복 계산한다라고 해서 이걸 운전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과제를 위해서 첨부로 과거에 뭐 500톤짜리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을 설계했던 물질 수지 용량 계산서를 엑셀 파일로 된 걸 여러분들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물질 수지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참고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물질 수지도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제에서 제출하셨던 공정에 맞춰서 내가 뒤쪽에 주처리 공정만 여러분들이 아마 선정을 하셨을 테니까 이 슬러지 처리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십시오. 뭐 소화를 넣으려면 소화를 넣으시고 난 소화 안 해. 그냥 탈수 바로 할 거야. 탈수 바로 해서 그냥 소각 처리할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화를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화는 빼고 혼합 슬러지를 농축해서 탈수한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류수 값을 계산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엑셀에서 옵션 사항에서 반복 계산을 하게 되면 계속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서 선정이 되질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질 수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과제가 뭐냐면 물질 수지도를 작성하십시오. 작성 조건은 하수량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인구 추정을 통해서 나왔던 하수량이 있죠. 20년 후의 예상 하수량. 유입 농도, 유입 부하량 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정하신
예상 농도가 있습니다. 과제로 제출하신. 그리고 최종 방류 수질은 BOD는 5 이하로 해주시고 COD는 20 이하. 20 이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최소한 15나 10, 뭐 17, 요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BOD도 5 이하니까 3에서 4 정도는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SS도 10 이하니까 안전하게 5에서 7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정하시고요. TN도 20 이하가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최소한 15 정도 선으로, 그다음 TP는 0.4 이하니까 0.2 정도로 설계를 해 주셔야 항상 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대장균은 3000 이하니까 뭐 여러분들 한 1000 정도 하겠다. 밀리리터당 이렇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균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설계할 때 공정에 소독 설비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소독 공정을 넣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시고 염소 소독을 할 것인지, 뭐 오존 소독을 할 것인지, 지금 하수 처리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외선 소독을 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 농도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인 제거 시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인 제거 공정은 뭐가 있는지 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찾아서 공정을 주 처리 공정이 아니라 하수 처리장 전체 공정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물질 수지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주처리 공법은 여러분들이 선정한 공법 있죠. 그걸 적용을 하시고요. 단 이제 물질 수지를 여러분 작성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보셨던 이것만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각각의 처리 효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령 예를 들면 1차 침전지에서 9,500kg의 BOD가 6,600kg로 감소했다. 뭐 대충 한 30% 감소가 했네요. 그럼 왜 이렇게 30% 감소했다는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즉 물질 수지도 작성 시 각 단위 공정별 처리 효율의 선정 근거를 찾아 주십시오. 하수도 시설 기준에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비교표로 만들든지 어디에 보면 뭐 1차 처리 침전지에서 몇 %가 된다 이런 식의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기록을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수지도를 작성하는 걸 조금 시간을 길게 잡고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공정들 슬러지 처리 공정, 그다음 소독 공정, 인제거 공정, 앞쪽에 뭐 침사, 1차 침전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찾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질 수지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수지도 작성이 만약에 어려우시면 일단 제가 첨부해 드린 엑셀 파일에서 물질 수지도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 계산식이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엑셀에서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걸 수정을 하시면 값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참고하셔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시트들은 또 다음 수업할 때 참고할 테니까 물질 수지도만 우선 한번 계산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게 순환을 해서 제거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강의를 할 때 이 물질 수지도 작성하는 걸 한번 PCC에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제를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